255년 광구건과 문음의 반란을 진압하고 허창에 머물고 있었던 사마사가 죽자 위나라의 황제 조모는 조서를 내려 사마소가 아닌 부하에게 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오게 했고, 사마소에게는 낙양으로 돌아오지 말고 허창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마사가 죽은 틈에 사마씨 일족에게서 군권을 찾아오려는 조모의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회가 부하를 찾아가 사마소에게 협조할 것을 설득하자 부하는 사마소에게 군을 넘겨줬고, 사마소는 그대로 군을 이끌고 낙양에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사마소는 형 사마사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얼마 후 대장군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조모는 허수아비 황제 자리에 만족했었던 이전 황제와는 다르게 황권을 강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냈고, 대신들 사이에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마소는 조모를 경계하게 됩니다. 서쪽에서는 강유가 거의 매년 북벌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비일을 대신해 장익이 강유의 북벌이 무모하다면서 말렸지만 강유는 공격을 강행할 뿐이었습니다. 강유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254년 죽은 곽해를 대신해 서부를 방어하고 있었던 진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 하관, 적도, 임조, 삼현을 함락했고, 이곳의 주민들을 촉으로 이주시켰습니다. 255년에 또 공격에 나선 강유는 다시 한번 적도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때 위나라 전사자들의 수가 수만에 달했습니다. 이때 피해가 워낙 커서 자칫하면 옹주 전체가 총나라로 넘어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유는 진태와 등의의 침착한 대응과 식량 부족으로 후퇴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영토를 차지하는 등의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강유가 물러나자 위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강유의 병력 소모가 너무 커서 다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등에는 이렇게 말하며 강유가 다시 공격을 감행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강유는 우리 군을 격파시켰고 창고는 모두 텅 비었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 거의 멸망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적은 승기를 타 공격하는 기세가 있으며 우리는 허약한 체질입니다. 저들의 위아래가 서로 익숙하게 훈련되었고 병기가 예리한데 우리는 장수를 바꾸고 병사를 새로 증원해야 합니다. 적군은 교활하고 책략에 뛰어나므로 그들이 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256년 7월 등의 말대로 강유는 약해진 위나라의 군세를 만만하게 여기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등에는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등해와 격돌한 강유는 결국 대패했고 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패배로 촉은 많은 피해를 받고 사망자 또한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패배로 인해 많은 원망을 받자 강유는 책임을 져 대장군에서 물러났고, 위를 괴롭혔던 촉의 기세 또한 한풀 꺾이게 됩니다. 256년 오나라에서는 손준이 문음과 여거 등과 함께 위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갈각에게 공격당하는 꿈을 꾸고 얼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준은 죽으면서 사촌 동생이었던 손침에게 뒷일을 맡겼습니다. 진수는 손준과 손침에 대해 나쁜 습관이 가득하여 본래 논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면서 폄하했습니다. 손침이 손준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자 여거는 실망해서 몹시 화를 냈고, 등윤을 승상에 임명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등윤과 손을 잡고 군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손침은 재빨리 문음 등을 파견해 이들을 제압했고 여거와 등윤은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손침은 손준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거와 등윤이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희생됐고, 이는 오나라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광구건과 문음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제갈탄은 수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과거 친하게 지냈던 하우연, 등양, 그리고 광구검 등이 죽임을 당하자 다음 차례는 자기라고 생각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갈탄이 수춘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10만 병사를 요구하자 제갈탄을 의심한 사마소는 죽은 가규의 아들 가충을 파견해 제갈탄의 심중을 살피게 했습니다. 가충을 만난 제갈탄은 당신은 가규의 아들인데도 왜 사직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바라냐면서 사마씨 일가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낙양으로 돌아온 가충은 사마소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갈탄은 위대한 명성으로 존경받아 제갈탄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부하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반역할 것입니다. 이에 사마소는 제갈탄을 사공에 임명해 낙양으로 부르려고 했고,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제갈탄은 257년 10만 대군을 일으켜 사마소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갈탄은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면서 오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가충은 공격에 앞서 사마소에게 제갈탄의 군세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도랑을 파고 막루를 세워 수춘성을 포위하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조언했고, 사마소는 그의 계책을 따르게 됩니다. 사마소는 출병하면서 황제 조모를 설득해 동행하게 했는데, 자신이 낙양을 비운 틈에 반대 세력이
황제를 모시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사마소가 동원한 병사는 무려 26만이었다고 합니다. 사마소는 왕기를 시켜 수춘성을 포위하게 했는데 포위가 완성되기 전에 오나라에서 보낸 문은부자와 3만 병력이 수춘성에 입성해 제갈탄과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왕기가 참호와 보루를 높이 쌓아 포위를 경고히 하자 더 이상 구원군이 성에 들어올 수 없었고 문음이 자주 수춘성을 나와 공격에 나섰지만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손침은 여러 차례 주의에게 군을 줘서 포위망을 풀게 했지만 주의는 매번 위나라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해 패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손침은 홧김에 주의의 목을 뱄습니다. 하지만 주의는 뛰어난 장수였고 패배한 것도 딱히 주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서 오나라 장수들의 사기만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오나라의 가장 유력한 가문 중 하나였던 전시일가에서 내분이 일어났는데 머리 회전이 빠른 종회가 편지를 써 손침이 전시일가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전종과 손노반의 아들이었던 전역을 포함한 많은 전시들이 사마소에게 토항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나라에서 전시일가를 세력 기반으로 두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손노반 또한 몰락하게 됩니다. 한편 수춘에서는 포위망을 뚫을 길이 막히고 오나라에서 구원군이 도착할 낌새를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패배를 직감한 많은 장수들이 위나라에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갈탄과 문음 사이에서도 불화가 생겨 제갈탄이 문음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버지가 죽자 문왕 또한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소에게 항복했습니다. 사마소는 문왕을 죽여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의 항복을 받아줬는데 문왕을 죽이면 오히려 성 안의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면초가에 처한 제갈탄은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이로써 광구건과 문음에 이어 제갈탄의 반란 또한 진압됩니다. 같은 시기 총나라에서는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강유가 다시 군을 일으켜 낙곡으로 출병했지만 이번에도 등에 막혀 피해만 입고 돌아왔습니다. 연이은 강유의 무리한 출병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총나라의 국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나라에서는 손침의 전횡을 보다 못한 황제 손량이 유승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과 함께 손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단속을 하지 못해 암살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손침에게 발각됐고 공격에 나선 손침에 의해 유승이 죽고 손량이 폐위됩니다. 손침은 손량을 대신해 송건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손휴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손침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손량과는 다르게 손휴는 손침의 비위를 맞춰가며 손침의 마음을 얻으려 했고 방심하던 손침의 허를 찔러 그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침은 손휴에게 살려달라고 청했지만 손휴는 과거 손침이 등윤과 여거를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침을 처형했습니다. 이때 손침의 나이는 겨우 28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휴는 다시 실권을 황제에게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오나라의 국력은 이미 손준과 손침에 의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260년 위나라에서도 젊은 황제 조모가 사마소를 죽여 실권을 되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모는 성격이 급하고 사마소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모는 직접 병사 수백 명을 이끌고 사마소를 죽이러 나섰는데 이미 조모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마소는 가충에게 정예병을 줘 맞게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직접 칼을 휘두르면서 이들과 싸웠고 병사들 또한 황제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충의 부하였던 성제가 어떻게 할지를 묻자 가충은 사마소께서 그대를 키운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다 라면서 공격을 허락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제는 황제를 찔렀는데 창끝이 등을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황제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소는 매우 놀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자 곁에 있던 진태가 가충에게 죄를 물어 죽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가충을 죽일 수 없었던 사마소는 대신 성제를 처형했고 그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대신들은 논의 끝에 조모를 대신해 조조의 손자 조환을 새로운 황제로 세웠는데 그는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262년 10월 강유가 하우페와 함께 또다시 무리한 북벌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천적이었던 등에 막혀 격파됐고 하우페마저 전사했습니다. 당시 총나라에서는 유선의 총애를 받은 황호라는 황관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평소 강유를 미워하고 있었던 황호가 이번 패배를 빌미로 강유를 제거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자 강유는 두려워하면서 성도로 돌아가는 대신 답중에 주둔하게 됩니다. 거듭된 패배로 촉의 국력이 쇠퇴했다고 판단한 사마소는 촉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등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종해만이 촉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소는 종해를 시켜 촉나라 방면의 지형을 조사라고 지시했고 많은 배를 만들라고 명령해 마치 오나라를 공격할 계획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소제가 사마소를 찾아가 종해에게 공격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자 사마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종해만이 나의 의견과 같았으므로 종해를 파견해 촉나라를 토벌하려는 것이오. 그는 반드시 촉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 촉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대가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패배한 군대의 장수는 용감하다 말할 수 없고 나라를 잃은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니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오. 263년 8월 오랜 전쟁 준비를 끝낸 사마소가 마침내 촉나라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총 18만의 대군을 동원한 위나라는 군을 나눠 세 방면에서 촉을 공격했습니다. 서쪽에서는 등해가 강유가 주둔하고 있었던 답중을 공격했고 옹주자사 제갈선은 강유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무가와 교두를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해는 주력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했습니다. 위나라가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강유는 유선에게 표를 올려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황후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무당의 말로 유선을 안심시켜 신하들에게 적이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촉의 초반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한편 거칠 것이 없었던 위나라군은 물밀듯이 촉나라 영토 안으로 밀려왔고 20년 전 왕평이 목숨 바쳐 수호했던 한중을 종해에게 뺏깁니다. 한중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강유는 답중을 포기하고 관성으로 급히 향했는데 가는 도중 관성마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자 검각으로 후퇴해 뒤늦게 유선이 보낸 장익의 지원군과 합류합니다.